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식입니다. 오늘은 유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업데이트 드리고자 합니다. 원유 섹터는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커버를 해온 섹터로 최근 들어서 멈추지 않고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원유 관련해서 유튜브에서는 물론이고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를 드려왔는데요. 제가 매크로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뷰입니다만 원유를 대상으로는 펀더멘털이 워낙 강한지라 단 한 번도 안 좋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인플레이션은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시경제는 악화가 됨에 따라서 성장주의 펀더멘털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유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2년을 시작으로 해서 고점 대비 이렇게 약 40% 정도 하락한 뒤에 약 4차례 정도 83달러 정도를 돌파하고자 시도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거대한 Falling Wedge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Falling Wedge 패턴은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차트로 실제로 이렇게 추세를 전환해 주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여기 또 한 번 더 보시면은 또 한 번 더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차트인 여기 Falling Wedge 패턴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차트적으로 매우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 ETF인 XLE는 골든 크로스마저 형성해주면서 상승에 대한 셋업이 완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잡아보면은 83달러를 뚫은 뒤에 그 자리를 안착해주고 나면은 83달러가 지지선이 됨에 따라서 유가는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8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기준을 좀 더 아래로 잡게 되면은 93달러까지도 유가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상태로 여기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저항선과 얼추 맞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경우는 꾸준히 펀더멘털을 체크해가면서 차트의 형태와 함께 그에 맞게 포지셔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경우는 원유 펀더멘털과 차트의 형상을 매번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드리면서 수량을 계속 함께 늘려왔습니다.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달 월급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에 걸쳐서 매집을 해야 나가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바이탈 에너지를 보겠는데요. 바이탈 에너지는 제 주 종목 중 하나로 2013년 1월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서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바이탈 에너지가 왜 저평가이며 제가 매력있게 생각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 23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바이탈 에너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6일날 바이탈 에너지를 또 추가로 매수를 하였고요. 바이탈 에너지의 내부자 매수 내역 또한 공유를 드리면서 꾸준히 스터디를 함께 이어나갔고 바이탈 에너지의 실적 또한 요약해서 공유를 드렸으며 2013년 2월 23일에는 또 한 번 더 바이탈 에너지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추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또 40개를 추매하였고요. 오빈티브의 인수 멀티플이 바이탈 에너지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상세하게 분석을 하였고 주가는 43달러로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지만 펀더멘털은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추매를 하였습니다. 5월달에 이어서 6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살짝 이렇게 43달러로 떨어졌지만 계속 펀더멘털이 강했기 때문에 제가 또 추매를 하였고요. 6월 22일에는 추가로 바이탈 에너지를 또 많이 이렇게 매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달이 돼서야 또 한 번 더 이 기업의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분석하였고 여전히 이렇게 무려 193%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바이탈 에너지가 사업하고 있는 곳이 페르미안 분지이고 페르미안 분지 내에 있는 사업장을 다른 기업들이 인수함에 따라서 그 가격대가 바이탈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매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이클 버리 또한 이렇게 바이탈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랜 기간을 걸쳐서 모은 덕분에 수량도 많고 수익률 또한 제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탈 에너지는 2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7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하면서 제가 매집을 한 기업으로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굉장히 좋은 점은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평가라고 분석했던 시기가 바로 2월달쯤입니다. 저평가라고 해도 떨어지거나 횡보할 수 있는 게 주식이고 운이 좋다면은 사자마자 바로 오를 수 있는 것이 또 주식입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펀더멘털을 분석했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잘 알게 된다면은 7개월이란 기간은 내가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나 직장인들 대상으로는 이러한 기간이 있어야만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걸맞은 수익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탈 에너지만 투자해봤던 건 아닙니다. CP도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거대한 Falling Wedge 패턴을 지나서 결국 브레이크아웃을 해주었고요. O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대한 Falling Wedge 패턴을 형성한 끝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고 이제는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OBE의 펀더멘털 또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원유 펀더멘털을 분석드려왔듯이 유가는 결국 재고량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재고량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 재고량은 바로 보라 색깔이고요. 유가는 바로 주황 색깔인데 재고량이 올라가면은 유가는 떨어지고요. 재고량이 떨어지면은 유가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로 유가 감산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지표는 사우디의 원유 공급량인데요. 보시면은 사우디가 공격적으로 감산을 해나감에 따라서 평균 2018년부터 2022년의 생산량보다 더 아래쪽인 이렇게 올타임 로우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오펙에서의 원유 공급량은 굉장히 가파르게 줄고 있고요. 그 와중에 23년 기준 수요는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은 사우디는 10월까지도 감산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거부터 제가 분석드렸던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유가가 설사 올라간다고 해도 실제로 피지컬 마켓에 있어서 사우디가 확인을 하는 데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유가가 단순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사우디가 바로 감산을 철회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7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감산을 해왔는데 WTI가 지금 $90도 아닌 상태에서 철회해버리면은 지금까지 감산한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높은 확률로 사우디가 10월까지도 감산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음 달에도 원유를 감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 펀더멘털은 계속 강해지고 있고 유가는 펀더멘털에 맞춰서 수렴하면서 결국 이렇게 브레이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률상으로 계속 조심해야 한다는 비율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연준은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나 성장률의 펀더멘털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달러와 국채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일반적인 매크로의 펀더멘털이 약해지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감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원유 ETF인 XLE가 오르면은 성장주 ETF를 대표하는 QQQ는 반대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매크로 대상으로는 이미 지수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인지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요. 유가는 이제 처음으로 $85를 뚫어주면서 상승을 시작했고 이미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 25% 정도 넘게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인지라 투자에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텔레그램 멤버십과 네이버에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